오늘 소개해드릴 투 트릭스 사이의 TTS55는 샘플을 제공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사실 모노아이TV에는 협찬 관련 메일이 한 달에 10건 이상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가감없이 리뷰하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협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는 제품입니다. 가감없이 소개해도 충분히 감동적인 가성비 최강의 머신이거든요. 아직 조립도 안 해봤는데 가성비가 좋은지 어떻게 아냐? 영상은 조립 전이지만 저는 이미 조립 후 여러가지 테스트도 마친 상태입니다. 전문 용어로 더빙이라고 합니다. 제 임무는 TTS55를 파헤쳐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녀석은 37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싸지도 않구만. 가성비는 무슨? 왜 제가 이 제품을 가성비 갑이라고 얘기하는지 빠르게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레이저 모듈인데 자석으로 탈부착되는 시력 보호 가드가 기본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제대로 맞지도 않는 훨씬 열악한 옵션 제품을 별도로 구매했었습니다. 이건 레이저 초점을 맞추는 블럭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할 재료의 두께에 따라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배려된 쓸데없이 친절한 녀석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본체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CNC 장비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이러한 디테일들을 여러 군데서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 저가형 레이저 CNC를 소개하면서 프레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의 프레임은 싸구려 경량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손으로 드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눈금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립을 하면서 느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지금부터 보시는 조립 영상은 필름을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저의 모든 집중력을 손끝에 쏟아부어 번개 같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함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X축 프레임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Y축이 듀얼 모터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안정도나 정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간혹 가공 범위가 큰 모재를 가공할 때에는 Y축 케이블이 레이저 모듈에 걸려서 가공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X축 프레임에 이 너저분한 Y축 케이블을 아예 매립시켜 놨습니다. 늘어질 케이블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벨트 장력 조절도 분해 없이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레이저 모듈을 장착하려고 하는데 프레임에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레이저 모듈 장착 마운트에 유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도 레이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저가 레이저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이번엔 TTS55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격 때문에 기존 제품에 설치된 레이저 모듈의 기울기를 수직으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레이저 초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더구나 이 레이저 마운트에는 슬라이딩 브라켓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전엔 별도로 2만원에 구매했던 녀석입니다. 레이저 마운트에 유격이 없다는 건 레이저 모듈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남은 조립을 계속합니다. 참, 레이저 모듈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술 자료에는 TTS55에 장착된 레이저 모듈이 5.5W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W도 부족해서 80W 쓰고 있는데 5.5W라고? 결과적으로 TTS55에 장착된 5.5W 레이저 모듈은 레이저 출력 파워였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레이저 모듈은 레이저 출력 파워 대신 상대적으로 파워가 높아 보이는 입력 파워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5.5W 레이저 모듈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40W 레이저와 동급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레이저 CNC를 구입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머신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떠드는 가운데 조립을 마쳤네요. 마지막으로 배선을 하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생뚱맞아 보이는 부품 하나가 자기도 알아봐 달라고 빼꼼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녀석이 왜 필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쭈글쭈글하게 생긴 호스 같은 녀석 안에는 밖으로 나오면 너저분해지는 각종 케이블들이 들어있는데 이 부품은 이걸 고정하기 위한 녀석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 면마다 모서리에 홈이 2개씩 파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이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보면 군더더기 없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모습에 정말이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립을 마친 후 TTS-55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레이저 모듈이 어디에 위치하건 걸릴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기지 않아도 될 만한 비주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숨길 겁니다. 이 녀석도 연기는 뿜어댈 거니까요. 이제부턴 가장 중요한 출력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TTS-55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MDF로 가공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더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엔 3mm 합판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멋집니다. 이전 같으면 10분을 끙끙대도 정확히 맞추지 못했던 초점을 10초 만에 간단하게 맞추고 출력을 합니다. 사실 동봉된 CNC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경험상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이미 뒤로 가기를 향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출력 결과는 보고 가셔야죠. 1차 각인 테스트 결과입니다. 모재가 일반 합판이라서 나뭇결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작은 글씨를 보시면 꽤 정교하게 새겨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된 대부분의 제품들은 모두 이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10초 만에 초점 세팅을 마친 결과물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원격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체에 메모리 카드를 꽂아줍니다. 이제 컨펌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출력을 시작합니다. 참 쉽습니다. 이처럼 원격 출력을 할 때에는 CNC와 PC를 연결한 케이블이 없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원격이니까요. 필요 없는 케이블은 바로 뽑아버립니다. 당연히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출력물의 퀄리티가 아니라 원격으로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 녀석을 작동하기 위해서 굳이 별도의 PC를 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싸, 컴퓨터 한 대 벌었다. 기존 레이저 CNC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오프라인 컨트롤러라는 걸 구입해야 되는데 대략 25,000원 정도입니다. 이번엔 커팅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 아직은 에어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도 확인할 겸 해서 3패스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커팅 표면이 아주 얇고 깔끔합니다. 일단 정확도는 합격입니다. 커팅면을 살짝 눌러서 분리를 하고 모든 커팅면을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합판의 자투리가 살짝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면이 고르게 잘렸다는 겁니다. 레이저의 수직 각도가 모두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합니다. 레이저는 더 강한 녀석이 필요하면 교체해주면 되지만 프레임이 정교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해도 정교한 커팅면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프레임의 품질은 스펙 자료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프레임과 관련된 안 좋은 리뷰가 있다면 그 제품은 무조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GRBL을 이용해서 각인과 커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이로운 출력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은 각인 모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인 모드가 끝나니까 곧바로 커팅 모드로 진입합니다. 1패스, 2패스, 3패스 4패스를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커팅이 완료돼서 결과물이 모재에서 분리됐습니다. 3패스면 충분했을 것 같네요. 얼른 동작을 중지하고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이게 불과 14분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훌륭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건 이 녀석의 성능 얘기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소스를 가지고 출력해보면 40W급 수준의 레이저를 장착한 대부분의 저가형 레이저 CNC에서도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일한 사용자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레이저 CNC를 처음 접하는 초보 유저라면 이전에 소개해드린 레이저 CNC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커팅된 모든 면이 고르게 분포된 출력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격 없는 프레임을 가진 TTS-55는 초보 유저에게도 오직 높이 조절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이 초보자와 전문가의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TTS-55만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TTS-55에도 단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GRBL 보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TTS-55 역시 벡터 기반 소스를 가장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레이저 엔그레이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개의 레이저 CNC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레이저 GRBL은
완전한 무료지만 라이트번은 30일 동안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라이트번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불과 $60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모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80W급 레이저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 장착된 5.5W 레이저는 3mm 이상의 MDF판이나 합판을 커팅 가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신뢰도 높은 프레임으로 인한 정교한 경로를 보장하기 때문에 3mm 이상의 재료도 패스를 여러 번 적용하면 꽤 깔끔하게 커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커팅 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5.5W 레이저 대신 10W 레이저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투트리스에서도 40W와 80W라고 표기를 하네요. 물론 각인 작업용이라면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S55는 저가 레이저 CNC에서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프레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수많은 고민의 결과가 집약된 궁극의 저가형 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성비가 좋은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본사 쇼핑몰에서 TTS55를 구입하실 때 할인 코드 넣는 곳에 monoiTV30이라고 입력해보세요. 즉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홈쇼핑 같네요. 혹시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다른 곳들과 꼭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세요. 아직 TTS55와 관련해서 다룰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작업에 활용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노아이TV였습니다. 안녕.